안녕하십니까. 팀매그 교육강사 손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솔린 엔진에서 각각의 부품에 대한 단품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학습 내용을 보고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에어프로 센서가 장착된 가솔린 엔진에서 공연비 관련 고장 코드 점등 또는 가속 불량이 발생했을 때 스캐너를 이용한 고장 진단 방법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단품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촉매 마킹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차량은 배기 매니폴드와 촉매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육안상으로 막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촉매 막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촉매 막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압력 게이지를 이용해서 촉매 막힘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자, 연료펌프 고장 진단입니다. 원래 연료펌프는 실제 압을 측정을 해서 단품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차종별로 저희가 모든 아답타, 연료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아답차를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연료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로 스캐너에 있는 서비스 데이터를 가지고 간이로 연료 압력을 점검하는 방법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동 지연이 발생을 했을 때 연료펌프의 잔압을 유지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느냐를 스코프로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에어프로 센서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 같아요. 흡입 공기량 센서와 크랭크 각 센서는 연료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센서죠. 그리고 나머지 냉각수온 센서, 흡기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연료량을 보정하는 센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에어프로 센서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공연비 관련된 학습값이 변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에어프로 센서는 기본 분사량을 결정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센서가 감지하는 공기량을 정확하게 계측하지 않으면 공연비 농후 또는 공연비 희박이라는 고장 코드도 점등시킬 수 있고요. 또는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공연비 학습값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고장 코드가 떴다면 고장 상황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 보정, 공연비 학습 보정, 그리고 얘는 6기통이 있기 때문에 뱅크1, 뱅크2로 나와 있고요. 자, 공연비 순시 보정 같은 경우에는 0.8%를 갖고 있지만 공연비 학습 제외에서는 약 20.3%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보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뱅크2도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뱅크2도 플러스 보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료량이 부족을 해서 연료량을 증량을 했다는 거죠. 연료량을 증량. 그래서 우리가 에어프로 센서가 의심될 때 또는 공연비에 관련된 고장 코드가 떴을 때는 항상 이런 순시 보정과 공연비 학습 상태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공연비 희박이라는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많아요. 에어프로 센서가 공기량을 덜 계측을 했던가, 또는 연료펌프 압력이 좀 떨어졌거나, 그리고 산소 센서가 불량이어도 희박, 농후라는 관련 결함 코드가 뜨겠죠. 그리고 도둑 공기라는 공기가 들어와도 공연비 상태는 희박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이제 촉매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촉매가 막히면 대체적으로 뜨는 코드가 중부와 농후라는 고정 코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촉매가 막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중부와 농후라는 고장 코드가 같이 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에코스 VI 2010년 3.8 MPI 엔진입니다.
자, 고정 코드로는 공연비, 희박, 학습 제어, 희박이라는 고정 코드가 떴고요. 만약에 이렇게 희박이라는 고정 코드가 떴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프로 센서가 한번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 펌프 압력이 떨어져도 의심이 되고요. 물론 산소 센서 역시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둑 공기도 의심이 가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공연비 학습 상태를 유심히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이때 고정 상황 데이터입니다. 고정 상황 데이터인데, 자, 산소 센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공연비 순시 보정에서는 정상이라는 수치를 가르쳤고요. 뭐 뱅크2도 역시도 정상이라는 수치를 가르쳤습니다. 학습 제어에서만 플러스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산소 센서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고요. 도둑 공기 역시도 공연비 순시 보정에서는 정상이라는 수치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심이 갈 수 있는 거는 에어프로 센서하고 연료 펌프인데요. 자, 연료 펌프가 의심되는 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공기량 센서를 점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어프로 센서를 진단하는 거는 이제 공연비 관련 코드가 떴을 때 진단하는 거는 이제 스캐너로 진단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스코프로 진단하는 거는 제가 세모를 그어놨는데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로 진단하는 데는 좀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 뭘로 나오죠? 이렇게 디지털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공기량으로 환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변조를 시켜야 되는데 특정 스코프만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스코프로 진단하는 건 별로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스캐너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최적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최적 효율이라는 거는 연소실에 담을 수 있는 실제 공기량하고 연소실에 실제 담긴 공기량의 비율을 따지면 에어프로 센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를 계산할 때는 기계적인 게 정상이다는 가정하에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소실에 담긴 실제 공기량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스캐너 데이터 값을 가지고 알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실에 담을 수 있는 최대 공기량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정비사분들이 이거를 계산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뭐 기체 상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실제 이론상 들어가야 되는 공기량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단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로틀 바디 부분을 좀 봐보겠는데요. 가솔린 엔진에서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겠죠. 스로틀 바디, 즉 우리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타입하고 ETC 바디 타입인데요. 이 최적 효율이 약 75% 이상이면은 에어프로 센서는 정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최적 효율을 계산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토어에 보시면 맵 v 칼큘레이터라고 맞나요, 발음이? 칼큘레이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최적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써보니까 약간 정확도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은 조금 더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별로 권장은 안 하고 데이터 저장용으로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구글에 있는 구글 검색창에 맵 v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